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부산 휴병원 박만규 원장입니다. 입추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운 날씨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척추 수술에 대한 오해 풀기, 그리고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혹시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언뜻 보면은 고문을 하는 사진 같아 보이는데요. 고대 시절에 척추 측만증 환자를 치료하던 방법입니다. 환자를 아래 위로 줄로 묶어 놓고 이렇게 등으로 밟아서 치료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 1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은 아주 야만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 같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치료를 했던 환자인데요. 측만증과 후만증으로 4마디 위압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보면은 나사못이 10개가 박혀 있고 인조뼈가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사진도 1000년 뒤에 이제 후손들이 보게 되면은 저 때는 허리에 나사못을 박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척추에 대한 수술이나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척추 수술의 흔한 이제 고정관념이나 오해와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과 이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환자분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척추 수술 후에 재발이 잘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이제 척추를 치아 치료에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가 치아도 마찬가지로 충치를 하나 치료를 하게 되면은 관리가 잘 안 될 시에 옆에 치아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떼어놨던 충치가 또 충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질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많이 중요합니다.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척추가 한 마디만 있는 게 아니고 목뼈나 등이나 허리를 포함하면은 여러 마디가 있는 데다가, 척추도 수술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관리를 꾸준하게 해서 척추병이 생긴 원인을 제거를 해야지 우리가 건강한 척추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 오시는 분들께 조금 이해하기 쉽게 척추 양치질이라 표현을 하는데요. 수술 이후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적당한 운동을 해서 코 운동을 유지하며 주기적으로 검진을 해서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담배를 많이 태우시는데, 척추 디스크 위에 이렇게 담배 태우시는 분이 재발률이 3배 내지 4배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담배를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술을 안 한 분들도 담배를 태우시면 이런 퇴행성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금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또 이제 오해 중에 하나가, 척추 수술은 안 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은 수술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한테 이제 오는 대부분의 환자 중에 10분이 오면은 수술하시는 분은 1분 내지 2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고 일상생활이 심할 정도로 힘든 경우는 우리가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흔히 잔디 위에 놀린 이제 바위를 비유하는데요. 바위가 오래 눌려 있게 되면은 잔디가 결국에는 이제 하얗게 시들게 됩니다. 척추 수술을 비유하면은, 척추 수술은 여기 있는 돌덩이를 치우는 거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미 시들어 버린 잔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눌려 있던 신경은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신경이 시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징후로는 다리의 마비, 힘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대소변 장애가 생긴다든지 다리 감각이 무디거나 모래 밟는 느낌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신경이 시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빨리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나이가 많거나 이렇게 지병이 있으면은 척추 수술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지금 평균 수명이 2024년
기준으로 83세입니다. WHO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그 또 3단계로 나눠서 이제 초기 노년, 중기 노년, 후기 노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요즘은 80세 이상, 90세 어르신분들도 아주 큰 지병이 없거나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 건강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의 때만 해도 70대 이상만 되어도 척추 수술을 꺼리시고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 사실 70세라 하면은 한창 활동하실 나이고 또 일까지 하시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이는 전신 상태가 크게 좋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장애가 되진 않습니다. 다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병이 있는 경우 심장 스텐트를 했다거나 뭐 투석을 받는다거나 폐지달이 있는 경우도 저희가 내과나 마취과 협진을 통해서 아주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큰 위험성 없이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척추 수술하면 안 된다. 척추 수술하면 평생 이제 불구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또 많이 하시는데요. 제일 초창기에 외과적 척추 수술이 1829년에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척추 수술은 어떤 기구가 없이 맨눈으로 수술을 했을 텐데요. 척추 병변이 커봐야 4cm 내지 5cm인데 여기를 맨눈으로 수술하게 되니 아주 예후가 좋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쉽게 이제 비유를 하면은 이 당시에 이제 처음 전화기가 발명된 게 1876년인데 지금 전화기하고 비교하면 아주 비교도 안 될 만큼 기술이 많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척추 수술은 1977년에 현미경을 도입하면서 아주 예후가 좋아지고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내시경으로 병변을 최대한 20배 내지 30배 확대해 보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을 1876년 초창기 폰이랑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이 발전을 하였습니다. 척추 수술도 발전을 많이 하였고 현재 발전 진행 중입니다. 이렇듯이 척추 수술은 최소 침습 수술을 지향하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현재 이제 내시경 척추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단방향 내시경 수술과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더 이제 강조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많이 시행되고 있어서 말씀 많이 드려보셨을 건데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물을 이용해서 깨끗한 시야에서 수술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포터를 이용해서 한쪽에는 현미경, 한쪽에는 기구가 들어가서 자유로운 조작이 가능하며 수술의 안정성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확대된 시야와 선명한 시야에 있습니다. 물론 현미경 수술도 아주 이제 좋은 예후를 가지고 있지만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은 병변을 아주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고 이런 깨끗한 시야에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소 침습입니다. 상처는 한 마디 수술할 경우에 1cm 안 되는 두 개의 상처를 가지고 수술하게 되며 내시경 수술하면서 수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은 간염과 필요시에는 국소마취나 척추마취로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인대라든지 척추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의 통증이라든지 일상으로의 복귀가 아주 이제 빠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수술하고 2주 뒤의 상처인데 1cm 안 되는 두 개의 상처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 상처도 많이 옅어지게 됩니다.
사실 채소 침습은 어떤 미용적인 목적보다는 안쪽에 있는 정상적인 구조물, 인대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살리는 데 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개하고 비교해서 유압술도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어서 내시경으로 수술을 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결과는 절개술을 이제 크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하얗게 근육이 조금 손상되는 게 보여지지만, 내시경으로 하게 되면은 근육을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이렇게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라든지 일상생활에 복귀가 빠른 편입니다. 다음 이 논문은 이제 제가 연구하고 발표했던 논문인데, 유압술을 하더라도 수혈하는 경우는 피가 적게 나기 때문에 적다고 봐야 합니다. 다음은 요즘 이제 유비가 많이 이렇게 이제 적용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적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어떤 질환을 수술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퇴행성 척추 질환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척추 종양이라든지 심한 측만증이나 후만증, 외상이나 일부 디스크, 그다음에 아주 심한 퇴행성 질환 같은 경우는 우리 현미경 수술이 더 나은 예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다양한 적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에서는 협착증, 그다음에 추간공 협착증, 우리가 이제 뼈가 어긋나 있거나 이런 경우는 유압술을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요추 유압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목, 경추라든지 흉추라든지 병변도 비교적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 뒤에 각각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이제 잘 알고 있는 허리의 질병이라 하면은 디스크 탈출증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4번, 5번 마디에 하얀색이 신경 통로인데, 디스크가 아주 새까맣게 심하게 터져서 신경을 아주 심하게 누르고 있습니다. 단면 내에서도 디스크가 크게 왼쪽으로 자리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달았는 타이어가 터지듯이 비교적 갑자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젊은 환자에서도 생길 수 있고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호소하는 증상을 보면은 갑자기 엉덩이나 엉치가 아주 쑤시고 통증이 심하다. 앉아있으면 다리가 터질 것 같고,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면은 허리랑 다리가 같이 아프다. 이러면서 외래를 많이 내원하십니다.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게 되고, 이런 보존적인 치료가 없을 때는 내시경으로 수술을 시행받게 됩니다. 수술 후에 좌측이 수술 전, 우측이 수술 후고, 수술 후에 디스크가 잘 제거가 되고 통로가 잘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단면도에서도 잘 제거된 디스크와 우리가 이제 인대하고 근육을 최대한 보존해서 수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척추 디스크 수술 한번 받았던 환자입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예전에 수술 받았던 흔적이 있고요. 아주 고도비만 150kg 이상이 나가던 분이셨습니다. 다시 디스크가 재발돼서 이렇게 나왔던 환자이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인 절개 수술할 경우는 아주 깊게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가 크고 수술하기가 조금 이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하게 되면 똑같은 두 개의 상처만으로 이렇게 디스크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 체격이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많이 크고 비만 환자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장점을 가지고 미국, 유럽 척추 의사들도 이 내시경을 아주 이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척추 수술이 응급한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근데 응급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증상은 꼭 기억을 하시고
주변이나 혹시 본인이 이런 증상이 생기면은 바로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환자 같은 경우는 4번, 5번에 아주 심한 거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터져서 신경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한 디스크가 터진 환자입니다. 이럴 때 이제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게 마미총 증후군이라 그래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 일단 다리에 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발목에 힘이 떨어지면 다리에 힘이 떨어질 수 있고, 두 번째는 대소변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실수를 하게 되거나 대변이 잘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항문이나 회음부 주위에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를 우리가 마미총 증후군이라 그러는데, 환자분이 호소하는 것은 다리가 남의 살 같다, 감각이 떨어지고 엉덩이나 항문 주위로 마취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조절이 안 되고 실수를 하거나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리면서 내원하시는데, 이 마미총 증후군이 있으면은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후유증을 적게 남길 수가 있습니다. 치료 시기를 넘기게 되면은 그만큼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이 환자도 수술 후에 다행히 빠른 시기에 수술을 하게 되어서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큰 후유증 없이 일상 업무를 하였던 환자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중년이나 노년 환자에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요추 협착증입니다. 요추 협착증은 디스크와 달리 비교적 서서히 생기는 퇴행성 질환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4번, 5번의 신경 통로가 내려가다가 여기서 꽉 막혀 있는 걸 볼 수 있고, 횡단면을 보게 되면은 신경이 우리가 이제 관절이 두꺼워지고, 굳은살이 우리 두꺼워지는 것처럼 관절이 두꺼워지고 인대들이 두꺼워져서 신경을 점차 누르게 됩니다. 생길 수 있는 증상이 가만히 있으면은 증상이 별로 없는데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쉬어야 됩니다. 할머님들이 이제 표현하는 게 버스 한 정거장 걸어가기가 힘이 들어서 중간에 이제 몇 번을 쉬다 가고, 제가 항상 여쭤보는 거는 안 쉬고 몇 분을 걸으실 수 있는지 여쭤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 쉬고 뭐 30분, 1시간 이상 걸으실 수 있다면은 그거는 뭐 크게 심한 게 아니지만, 5분, 10분 채 못 걷는다 그러면 일상생활에 상당히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치료를 고려를 하셔야 되며, 허리를 숙이거나 앉아서 쉬면은 증상이 좋아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 협착증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요추 협착증을 제일 많이 이제 수술하게 되는데, 협착증 같은 경우도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좁아져 있던 신경이 이렇게 잘 개통되어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신경이 인대하고 관절에 의해서 많이 좁아져 있지만 이렇게 크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이제 생소한 용어일 수 있는데, 요추 추간공 협착증, 추간공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이제 추간공이라는 게 어디냐면은, 추가 이제 척추뼈고 그 간이 중간 사이 간격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뼈하고 뼈 사이에 보면은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를 추간공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신경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다리로 가는 가지가 각각 마디마다 나오게 되는데, 여기 신경을 보시면은 여기가 요 안쪽에 있는 게 바깥쪽에 비해서 오동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신경절이라 그래서 신경이 모이는 부위인데, 이 부위가 눌리게 되면 통증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아래쪽 보는 것처럼 이쪽에 인대라든지 뼈들이 자라서 신경이 좁아지는 협착증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추간공 협착증이라 그러고, 여기에 앞쪽에서 디스크가 터져서 누르는 경우를 추간공 추간판 탈출증이라 부릅니다. 이 왼쪽의 환자 같은 경우는 추간공 추간판 탈출증인데요. 요 구멍에서 앞쪽에 새까맣게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이런 식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횡단면에서도 오른쪽으로 가는 추간공에 왼쪽은 잘 열려 보이지만 오른쪽에 디스크가 터져서 이제 꽉 눌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수술 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단면에 신경 단면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이래 추간공에 병변이 있을 때는 저기만 딱 제거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워서 나사못 유압수를 박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내시경으로 요 벽면만 제거를 해서 증상을 좋게 합니다. 다음은 이제 고령이라든지 동반 질환이 있거나 다분절인 경우에는 아주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했던 분인데 한국 나이로 이제 95세십니다. 그다음에 심장 스텐트도 하셨고 뭐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으신 분인데 몇 년을 참으시다가 최근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서 오셨고 사진을 찍어 보니 요추 3번, 4번과 4번, 5번의 협착증, 그다음에 3번, 4번, 4번, 5번, 5번 꼬리뼈 1번에 왼쪽으로 추간공 협착증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5마디가 심하게 있었는데 이제 나이 많으신 분은 딱 이제 증상이 심한 부위만 하는데 여기는 5마디가 아주 심해서 제가 이제 5마디를 안전하게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3번, 4번 수술하고 나서 이제 신경이 이렇게 펴진 모습이고 4번, 5번도 잘 감압이 되었고 여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추간공이 많이 좁아져 있고 디스크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3마디를 다 신경을 열어서 다행히 이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회복하시고 거동하셔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협착증인데 뼈가 어긋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뼈가 어긋나 있는 경우를 요추 전방 전이증이라 그러고 뼈 마디가 불안한 경우를 불안정증이라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협착증만 제거를 하게 되면은 재발을 하거나 전방 전이증이나 불안정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사못 유압술, 나사못 고정술을 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경우도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이렇게 이제 고정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고정을 하게 되면은 안쪽에 달아있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조뼈를 넣고 나사못을 위아래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는데 환자분들은 이제 대개 협착증도 이렇게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착증 감압을 하면서 인조뼈를 넣어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내시경 척추 수술의 유압술의 장점을 보자면 이게 나사목 고정술을 해도 뒤쪽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를 보존하기 때문에 회복이라든지 수술 후 통증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 다음 장점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인조뼈를 넣을 때 안에 달아있는 뼈하고 뼈 사이에 달아있는 디스크 연골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그 안에 뼈를 넣고 인조뼈를 넣어야지 유압이 잘 됩니다. 유압이라는 건 이제 뼈가 붙는 건데 그것을 그 작업이 이건데 우리가 이제 다른 일반적인 현미경 수술이나 다른 수술에 비해서 여기는 현미경을 안에 넣어 가지고 디스크를 직접적으로 보면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깨끗하게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뼈가 잘 붙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유압술의 장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퇴행성 요추 측만증, 후만증인데요. 측만증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면에서 봤을 때 척추가 이렇게 휘어 있는 경우고 후만증은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허리가 펴일 때 만곡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허리가 굽어지는 것을 후만증이라 그럽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주 여러 마디의 유압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 필요하지만 아주 크게 심하지 않는 경우는 내시경으로 다분절 요추 유압술을 해서 증상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70대 후반분이고 허리가 숙여지고 다리가 저려서 5분 이상 걸을 수가 없고 계속 허리가 숙여지고 하시니까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다니셨던 분입니다. 소원이 이제 허리를 한번 펴고 걸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병원에서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여러 마디 하기가 고령이라서 부담이 돼서 그냥 이제 수술 안 하시고 그냥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을 찾아오셨는데 사실 70대 후반이시고 다른 지병은 크게 없으셨던 분인데
요즘 뭐 평균 연세나 이래 생각하면은 최소 15년이나 20년은 더 지내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추에 대해서 유압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수술 후에 굽어져 있던 측만증이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만증도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허리가 어느 정도 펴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신을 찍은 건데 보면은 수술 전에 굽어져 있던 허리가 좀 펴지고 뭐 이거는 이제 키도 커지셨다고 좀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측만증도 이래 잘 펴져 가지고 지금 수술 후 5년째인데 잘 거동하시면서 지내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추에 대한 질환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흉추, 등과 경추, 목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흉추하고 경추는 요추하고 비해서 조금 이제 신경의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중추신경이라 해서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경추, 흉추로 내려오는데 허리 같은 경우는 보통 통증이라든지 뭐 신경통이라든지 이런 걸 호소하는데 경추나 흉추의 질환은 신경이 시들게 되면서 마비라든지 대소변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흉추에 가장 많은 이제 병 같은 경우는 황색 인대 골화증입니다. 조금 이제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황색 인대라는 것이 척추신경 뒤쪽 변에 이렇게 가느다랗게 인대가 있습니다.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가 뼈로 변하는 병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뼈로 변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이 뒤쪽에 있는 척추신경을 누르게 되고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희끗하게 보이는 것이 신경에 부종이 생겨서 시들고 있는 겁니다. 단면적을 보면은 여기 원래 없어야 될 자리에 뼈들이 자라서 신경을 아주 심하게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다 뼈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다리에 힘이 빠져서 오시고 발바닥 감각이 무디고 모래를 밟는 느낌이고 소변이 잘 안 나온다거나 다리에 힘이 없어서 혼자 걷기가 힘듭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하지 마비가 심한 상태고 소변 장애로 이렇게 내원하고 항문의 힘도 많이 떨어져서 아주 심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내시경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적 안전하게 조심하게 제거를 하였고 수술 후에 이렇게 좁아져 있는 통로가 잘 열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횡단면에서도 잘 제거가 되었고 안쪽에 있는 흉추의 신경도 잘 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술 전에 우리 이제 다리 신경을 체크했던 건데 지금 뭐 거의 다리나 발목이나 이런 거를 거의 움직이시지를 못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소변도 혼자 보시지 못해서 소변줄도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고 체크를 했는 걸 보면은 수술하고 나서 이제 일주일째 체크한 걸 보면은 다리도 잘 들고 소변줄도 뽑고 혼자 거동을 했던 환자서 이제 빨리 좋아졌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 중에 이제 많은 병변이 경추의 추간공 협착증 아니면 경추 추간반 탈출증 우리가 흔히 이제 목 디스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병들입니다. 추간공 협착증은 아까 전에 이제 요추 추간공 협착증과 비슷하게 우리가 신경이 나오는 이런 구멍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앞쪽에 뼈들이 자라서 신경이 여기에 끼어 있게 됩니다. 이 횡단면을 보시면은 오른쪽 팔로 가는 신경은 비교적 잘 열려 있지만 왼쪽은 아주 심하게 여기 막혀 있어서 아주 특징적인 증상을 나타냅니다. 어깨부터 팔, 손끝까지 이제 전기가 오듯이 찌릿하고 병변에 따라서는 날개 죽지가 아주 심한 통증으로 오게 됩니다. 통증이 신경통이 아주 심해서 통증으로 잠을 잘 수 없다고 이렇게 오시고 아주 심한 경우는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단축 기억이 힘들거나 글씨 쓰기가 힘들다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특징적인 증상은 팔을 조금 들고 있으면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외래 오실 때
팔을 머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고 오시면은 '아 이건 경추 디스크 내지는 추간공 협착증 환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추간공 협착증의 증이나 디스크 환자도 이렇게 눌려 있는 경우도 내시경을 이용해서 아주 뼈를 일부 갈아내고 비정상적인 인대라든지 뼈를 갈아내서 신경 가는 통로를 틔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비교적 안전하게 증상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요렇게 왼쪽에 좁아져 있던 추간공에 좁아져 있던 신경이 수술 후에 이렇게 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이제 추간공 협착증이나 추간공 디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유압술을 하기도 합니다. 유압술도 아주 좋은 수술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압술을 조금 늦추거나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추 협착증인데, 이런 이제 신경이 내려오는데 경추 신경이 여기 보면은 두 마디 협착증으로 아주 잘록잘록하게 막혀 있고,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것이 신경의 부종, 신경이 시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5번, 6번과 6번, 7번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아주 좁아져 있으면서 희끗하게 보이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추신경은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통증보다는 마비라든지 감각 이상을 더 동반을 하게 됩니다. 다리 쪽까지 힘이 풀리기 때문에 걷다 보면 다리에 힘이 풀리고 휘청거린다 그러시고, 젓가락질이 예전처럼 잘 안 되다거나, 그다음 대소변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단에 내려갈 때나 걸을 때 자주 넘어지셔서 얼굴에 상처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경추 협착증 같은 경우도 정말 심하지 않는 경우는 내시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신경 통로를 열어서 신경을 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한 이런 장점들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은, 좋은 시야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감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이제 절개 수술에 비해서는 우리가 인대라든지 관절, 근육을 최대한 보존하기 때문에 최소 침습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회복과 빠른 일상 업무로의 복귀가 가능하게 됩니다. 요즘은 70대 분들도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일상 업무로 언제 복귀하는지를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그래서 단순 감압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우리 K 문화에 대해서 아주 이제 인기가 많은데요. 넷플릭스라든지 우리 빌보드 차트에 아주 큰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K-팝 데몬 헌터스뿐만이 아니고 이게 K-컬처, K-드라마, K-팝 등이 아주 한국이 주도를 이끌고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이 아주 주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와서 지금 배우고 있고, 또 여러 기술을 이렇게 전파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능력은 적지만은 이런 데 동참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과서라든지 논문 집필을 통해 조금 더 이제 기술들을 조금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해외에서 요청들이 많아서 인도라든지 미국, 대만에 가서 그런 기술들을 좀 설명해드리고 교육하고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미국이라든지 일본, 태국, 대만 등에서 라이브 수술하거나 이렇게 수술 지도를 하였고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미국에도 내시경, 양방향 척추 내시경 학회가 생겨서 창립 학회에 다녀왔고, 그다음 유럽에서도 5월 달에 양방향 척추 내시경 학회가 생겨서 라이브 수술을 하고 수술 지도를 하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해외에서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 내시경을 배우러 많이 오시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내시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은 한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K 컬처뿐 아니라 K 그 내시경 수술을 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꼭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보존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미총증후군, 마비가 심하다든지 대소변 장애가 있다든지 감각이 아주 극심하게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빨리 수술을 하셔야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단 보존 치료라 하면은 우리가 약물 치료부터 시작해서 물리 치료나 그다음에 신경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MRI에서 병변이 심한 경우도 우리가 충분하게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걸 잘 하면은 수술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환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 분인데 하기 싫다 그러면은 저도 뭐 해드리고 싶지 않지만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며 병변이 심하지 않은 채로 이제 수술을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보존 치료를 통해서 충분하게 하면은 대부분은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증상이 너무 이런 보존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너무 많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으며 수술을 결정하실 때는 꼭 두 군데 내지 세 군데의 병원 진료를 보시고 수술 방법이라든지 본인 병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이 끝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병이 생긴 원인이 있을 건데요. 그게 자세가 안 좋거나 아니면 운동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아니면 작업 환경이 아주 이제 허리 안 좋은 작업 환경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원인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자세라든지 바른 자세를 유지하거나 적당한 운동,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담배를 꼭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술하고 좋은 증상을 계속 유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요거까지고 제 질문들이 이제 몇 개 들어왔는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현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목 디스크에 대해서 여쭤보신다고 목이 항상 뻐근하고 무거우시고 목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목 같은 경우는 사실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사무직을 하시는 경우는 의자와 모니터와 이런 것들이 자세가 중요한데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정면이나 살짝 위로 보는 것이 목에 좋습니다. 목에 좋고 일반적인 스트레칭은 어떤 것이 좋다 안 좋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가볍게 이제 이렇게 목을 풀어준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목의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좋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요즘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보게 되는데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는 자세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조금 하는 시간을 줄이시거나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거치대 같은 것을 이용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베개를 아주 높게 베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목이 이렇게 이제 만곡이 져 있어야 되는데 굽혀지게 되면은 그거에 의한 또 경추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즘은 좋은 베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경추 베개라든지 낮으면서 좋은 베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몬순이 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대수술 하시고 보존 치료하시다가 다리하고 흉통 등 이런 증상으로 하셨고 통증은 비슷하시고 수술하고 체중 예. 아마 지금 큰 수술을 하신 것 같고요. 뭐 정확하게 어떤 수술을 하신지 모르지만 다리하고 뭐 흉추 쪽 수술도 이래 하신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체중을 빼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큰 체중을 하게 되면은 허리가 계속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하고 허리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굽어지게 되며 그렇게 되는데 이제 체중을 빼게 되면은 그 허리에 대한 부하가 그만큼 줄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비만이 있으신 분은 저도 수술 받으러 오시는데 조금 비만이 있으신 분은 체중 관리를 하라고 하시고 다음에 정말 고도 비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증상이 심한데 수술을 꼭 하셔야 되는 경우는 일단 체중 조절부터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체중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을 하시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고 적당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있는 뭐 요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희숙 님이 질문하셨고요. 모친께서 이제 83세이십니다. 허리 협착증이 있으시고 연세상 어려울 것 같고 비술적인 방법으로 신경 차단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3세시면은 수술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하지만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안 해보셨다면 당연히 보존적인 치료부터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먹는 약을 드신다든지 뭐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신경 차단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꼬리뼈 하는 이제 흔히 이제 꼬리뼈 주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근을 직접적으로 하는 신경 차단술이 이렇게 있는데 환자분의 병변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지 않는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런 신경 주사라든지 신경 차단술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안 맞아 보셨다면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런 주사부터 맞아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83세 연세가 이제 중요하신 것보다는 가지고 계신 지병이라든지 현재 컨디션이 중요한데 이런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하시고 일상생활이 많이 어려우시면은 수술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우님이 질문해 주셨고 모친께서 이제 74세이시고 경추 협착증을 진단받으셨고 가끔 손저림과 목 통증이 있으시네요. 요즘은 걷는 것도 불안정해지고 힘이 약해지시고 그다음에 수술이 위험하지 않을지 고령의 경우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 어떤 경우인지 수술 말고 버틸 수 있는 치료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있으신 경추 협착증이 우리가 이제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 중심 신경이 막혀 있는 경추 협착증, 그게 이제 우리 척수병증이라 그럽니다. 신경이 시리는 건데 그런 경우는 팔다리 힘이 약해지고 뭐 대소변 장애가 생기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이래 생길 수 있고 추간공 협착증 같은 경우는 심한 팔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모친의 증상만 봤을 때는 아마 경추 중심 협착증일 가능성이 많으신 것 같은데 MRI에 어느 정도 심한지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가 우리가 이제 수술의 관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74세시면은 연세가 많으신 편은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척추 수술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뭐 큰 지병이 없으시면은 힘이 계속 빠지시거나 하면은 수술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내과적 아주 심한 질환이 뭐 폐라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 심장이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말고는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말고 버틸 치료법이 예를 들어 앞서 얘기했던 추간공 협착증이나 디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경 차단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증상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데요. 힘이 빠지는 척수병증이 있는 경우는 신경 주사라든지 이런 보존적인 치료법의 효과가 아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힘이 많이 빠지시거나 거동이 힘드시면은 빨리 큰 병원을 가셔 가지고 한번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김정환 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40대 초반이시네요. 출산 후에 이제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셨고 육아도 하셔야 되고 이러십니다. 최소 절개 내시경 수술이 있다고 들었는데 통증 완화, 일상 복귀 면에서 어느 정도 장점이 있는지 단점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지금 증상이 이제 뭔지 궁금한데요. 단순 허리 통증만 있으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보존 치료만 통해서 조금 경과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지의 방사통, 다리 통증, 엉덩이 통증 이런 것들이 주사 치료라든지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으시다 하면은 내시경 수술로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척추 한마디의 디스크일 경우는 수술하고 그날 바로 거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이나 3일 내지 그 정도만 있으면 바로 퇴원하실 수 있고 일상 복귀는 가벼운 일상생활은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무직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일주일 뒤에 복귀하라 하시고 조금 이제 육체 노동이나 이래 하시는 분들은 2주 내지 3주 뒤에 업무 복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이 하고 나서 일상 복귀에는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육아를 하시니까 수술하시고 나서 애를 뭐 오랫동안 안는다든지 업고 다니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은 글쎄요, 이제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당연히 수술 안 해야 되겠지만 아주 심한 경우는 수술해서 증상을 좋게 만들면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큽니다. 예, 이제 이석균 님이 질문을 주셨고 67세 남성이시고 작년 8월에 아마 요추 추간판 수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다른 전이 아직 조금 남아 있으시고 약을 드셔야 되는, 이게 이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다리 증상이 남아 있거나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증상이 조금 심한 경우는 약을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되고, 아니면 한 번씩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서 증상을 조절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입니다. 계속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하시면은 한번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오영돈 님이 질문하셨고, 목 경추에 3번, 4번, 5번, 6번 디스크 탈출과 종판이 끼어졌는데 종판이 깨진 경우 사시 회복이 가능할까요? 사시 회복이 제가 무슨 뜻인, 일단은 종판이 깨졌단 말은 이게 퇴행이 되면서 우리 이제 척추 뼈하고 뼈 사이에 어느 정도 조금 손상이 되신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사진보다는 증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팔 쪽으로 방사통이라든지 아니면 경추의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치료를 수술적 치료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만, 뭐 그냥 경추통이 목 통증이 약간 있고 상지 쪽으로 방사통이나 이런 것들이 심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인 보존 치료하면서 뭐 물리 치료나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신경 차단술 같은 주사를 맞으시면서, 경추 같은 경우는 주사 치료의 효과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받으시면서 경과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지 않으시면은 그런 보존 치료를 하면서 자세라든지 이런 거를 잘 교정하시면은 좋은 쪽으로 회복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많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비욘디 시청자분 처음 뵙는데 이래 인사드리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휴병원 박만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